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세력주나 작전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 주변 지인들이 가끔씩 이제 종목에 대한 문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1년에도 보게 되면은 뭐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이 종목 어떠니? 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뭔가 엄청난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대만 하더라도 뭐 이런 종목이 뭐 좀 먹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금융시장 환경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작전주나 세력주의 공통점 중에 하나인 재무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자,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몰빵 투자 많이 하시죠?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나 한 종목만 지금 몰빵인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냉정한 조언, 그리고 뒷부분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 세력주와 작전주 이거 정말 좋아하시죠? 정말 좋아하시죠? 제가 이제 증시 토크에서 세력주와 작전주에 관한 어떤 개별 종목의 이런 스토리,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의 증시 토크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키워드가 들어갔으니까 조회수는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들어보시니 정작 세력주하고 작전주 이야기는 없어요. 조심하라는 이야기만 가득할 겁니다. 좀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은밀한 정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 물어봐서 수소문하고, 심지어는 이거 뭐 광고성 문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문자 오잖아요. 그 종목에 이게 진짜 엄청난 비밀스러운 종목인가 하면서 달려듭니다. 자, 그런데 이들 종목들의 공통점 보다 보면요, 뭐 세력주니 작전주니와 같은 키워드로 수식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토리를 들어보면 조만간에 뭔가 있다. 특히 이 회사가 재무구조가 안 좋긴 해. 지금은 안 좋긴 한데 유명한 아무개가 투자한다라, 그런 말이 있다 카더라 통신, 카더라 통신 이야기가 꼭 스토리로 붙고, 결국 이 종목은 폭등할 거니까 투자해야 된다. 이 종목 은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투자를 해야 된다. 이미 세력과 작전은 들어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제 주변 분들도 많이 하시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문제는 뭐냐? 공통적으로요, 재무구조가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주변 지인들이 이 종목 어때? 하고 탁 보잖아요? 그럼 10중 8구, 문제가 있습니다. 적자가 몇 년 연속되거나, 아니면 재무구조가 부채 비율이 막 심각하거나, 유동비율, 당좌 비율 같은, 유동성 지표 또한 안 좋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러한 종목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뛰어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요, 예전부터 결과도 안 좋고요. 그나마, 2010년대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금리가 이렇게 쭉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개별 종목 단위에서 재무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굴지의 어떤 대기업이 갑자기 부도나고 사라지고 이런 일들 많았었는데, 2010년대 중후반 이후 2020년 코로나 사태 때까지, 그리고 작년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예, 재무 리스크가 커지면서 뭐 불미스럽게 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개별 종목 단위 어떤 작전주 들어갔다가 손실은 볼지언정, 예, 시세에 손실은 볼지언정 갑자기 뭐 상장 폐지되거나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죠. 기준금리 상승하고 있고 시장금리도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 단위에서 회사채 재발행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약해진 고리, 약한 고리라고도 하고, 예, 약한 고리에 있는 기업들, 뭔가 약점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발행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야기는 갚아야 될 회사채를 부도낼 수 있다라는 의미죠. 이뿐만 아닙니다. 은행에서 빌린 기업 대출 또한 재연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도죠. 예. 배째라. 디폴트. 예. 자, 이런 상황 발생하게 되면 거래 정지되는 것뿐만 아니고 잘못되면 스트레이트로 상장 폐지 단계까지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나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메자닌 채권이 메자닌 채권 발행이 유행이 되면서 상장 기업들, 특히 코스닥 기업들이 저금리로, 심지어는 제로금리로 채권을 발행했고, 주가가 받쳐주면, 예, 이것을 자본화해가지고, 부채 비율을 떨구는 그런 효과도 만들었습니다만, 예,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러한 시기에는 메자닌 채권 발행 또한 어려워집니다.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등과 같은, 예, 주식과 관련된 채권들의 발행 또한 어려워지게 되면서, 예, 여러모로 예, 재무 리스크가 있는 회사들은 점점점 약점이 노출되게 됩니다. 지금 화면상에 어떤 굴지의 회사, 어떤 성장성이 뛰어난 회사가 있다라고 볼게요. 예, 그런데 이런 회사가 적자가 연속되고 있다. 예, 적자 연속되고 있다. 이 회사가 어찌어찌 주가가 잘 버텼다 한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뿡야 하고 한 방에 훅 뭔가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이 개별 종목 단위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 스토리, 작전이 한다더라, 세력이 뛰어든다더라, 이런 등등등, 예, 이유 아닌 이유 같지도 않은 그런 명분을 붙여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님들만이라도 적어도 이것만은 체크를 하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세요. 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 저의 책을 보신 분은 이거 너무 자주 봐서 아니 이거 또 뻔한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이미 지금 요 기준이 투자 습관이 되어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게 투자 습관이 안 되어 계신 분이라면은 꼭 체크를 하십시오. 일단 부채 비율이 200% 이상 넘어가는 회사, 예, 요거 이제 증권사 HTS나 MTS에서 기업 정보, 기업 개요, 요 화면 보면요, 안정성 지표, 예, 재무 비율 지표로 해가지고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예, 200% 넘어간다. 요 금융회사 제외입니다. 예, 금융회사 제외하고 일반 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200% 이상 넘어간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조금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자가 2년 연속인 회사, 예, 이런 경우 재무제표 요즘 이제 HTS나 MTS에 기업 개요 화면 보게 되면은 몇 년치 재무 데이터 나와 있잖아요. 예, 거기서 포괄손익 계산서에서 예, 순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이 2년 이상 연속 적자인 경우, 요게요, 1년 적자는 그러려니 하는데 2년 이상 적자가 지속이 되면 이거 분식회계 가능성이 예,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 재무 비율을 보는데 자본 잠식이란 단어가 있다. 일부 잠식, 완전 잠식,
뭐 이런 식으로 잠식이란 단어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피하십시오. 이게 한 번 정도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예, 여러 가지 재무제표 마사지를 하면서 점을 하면서 예, 약간 뭔가 찝찝한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동 비율 100% 미만인 회사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부채 비율은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라고 또 있어요. 이건 이제 너무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이게 100% 미만이다 한다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가 부채 대비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의 비율이 적은 경우예요. 이거 뭐예요? 1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100억 갚아야 되는데 90억밖에 없어. 이러면 예, 재무 담당자는 아마 예, 정말 힘들 겁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를 드릴 때 이제 지금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예,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씩 재무 리스크가 있는 회사들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요. 특히 주식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예, 저금리의 증시가 좀 예, 완만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슈들이 펑펑 터집니다. 대표적으로 직원 단위에서는 이제 횡령 문제들이 요즘 펑펑 터지잖아요. 살벌한 이야기들 예, 굳이 언급하지는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경영진이나 CEO나 예, 횡령 배임 이야기들이 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예, 이런 일들 다 한 번씩 터지게 되면 적어도 주가가 급락하게 되는 예,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회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인생은 한 방이지. 왜냐? 이런 좀 재무 구조가 좀 안 좋은 종목 같은 경우 쭉 내려가다가 한 번씩 튀는데 요게 더블 이상 나는 상승률이 있다 보니 인생은 한 방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예, 요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 자료는 1990년 말부터 해서 2016년 말까지 만 16년 동안 제가 이제 백테스팅을 해본 겁니다. 무엇을 백테스팅 했냐? 부채 비율이 낮은 10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요. 또 빨간색 여기 막 선이 지나갔는데 이건 부채 비율이 높은 고부채 비율, 예, 고부채 비율 종목 100선으로 종목을 뽑은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종목을 기준에 맞춰서 계속 교체해 갑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이 낮은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보다 우위의 성과와 더불어서 뭐 어떤 시기에는 뭐 비슷하게 흘러가기도 했지만 결국 우위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만 고부채 비율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어떤 때는 맞아떨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저 시기가 보게 되면은 보통 뭐라 그럴까 이 금리가 상승하고 안 좋아진 때, 예, 금융 시스템이 좀 불안하게 흘러갈 때, 대표적으로 IMF 사태 때, 예, 안 좋게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 구조가 취약한 회사들, 여러분들 뭐 작전주, 뭐 세력주 그런 거만 쫓아다니시는데 적어도 앞서 이야기 드렸던 예, 네 가지 기준들 떠올리시면서 이것만 경계하셔도 적어도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 금리 상승 시기 그리고 주식시장 지지부진한 이때 우리가 이러한 종목만 피하더라도 예, 치명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높여가는 아주 중요한 예,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